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모니미티 때랑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뭐냐면 오늘 하여튼 저희는 내일 하여튼 연간 전망 이제 나가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상단은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네. 두 번째는 또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운송 애널리스트가 대한항공 바이콜을 했고 네. 또 아까 정우식 파트장도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네. 제일 탑픽 좋아 네. 보인다 해가지고 주 종목을 얘기해 둘 다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다시 코로나가 좀 이래가지고 그쵸. 리오프닝 관련주들 쉬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위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저희가 뭐 그걸 맞출 수는 없고 오늘 계속 말할 거는 실적에 관한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들어봅시다. 오늘 세 종목, 네 종목 발표했는데 세 종목만 들으세요. 다나와, 네. 나이스 정보통신, 리너공업. 네. 다나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종목 외에도 제가 금요일이나 그 전에 자료 낸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쓴 리포트를 전부 다 방송에 이렇게 그 일요일에 찍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자료로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중소형주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중소형주가 마지막에 집중돼서 나오는 결산 마지막일 그리고 그 전일에 그냥 다트 보세요. 시간 많으시면 혹시 전업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실적이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가지? 왜 기대치보다 높았지?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리뷰를 말씀드린 건데 실적 리뷰가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선 다나와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나와는 제가 오늘 아침 모닝 미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4개의 종목을 얘기했는데 하나만 실적이 안 좋고 나머지 3개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 안 좋은 게 다나와입니다. 근데 다나와가 가장 제가 투자자라면 사고 싶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유가 뭐냐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아요. YY로 전년 동기 대비 뭐 플랫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추정치랑 억 단위까지 아예 똑같이 나왔어요. 그만큼 예상치를 벗어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예상치만큼 그냥 성장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근데 이게 실적이 바닥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게 저점이란 거죠. 실적적으로는. 그럼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 리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2페이지에 있는 표 1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밌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 기존 추정치랑 억 단위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맞춘 게 아니라 기업이 그만큼 변화가 없고 투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떤 일회성적인 요인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기 딱 보시면 별로 성장 안 했네, 재미없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그냥 YY로 플랫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성장을 안 했을 뿐이지 뭐 그닥 성장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거는 제휴쇼핑이 본업이거든요. 본업이라는 거는 가격 비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역사적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고 또한 트래픽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온 부분은 자회사인 다나와 컴퓨터 부분에서 안 나왔고 또 아직까지 판매 수수료 부분에서 QOQ로 강하게 회복을 했지만 YOY로는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이고 4분기부터 계속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이 4분기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YY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예요. 이게 제가 차트는 안 보는데 딱 하나 봐요. 급등했거나 급락했거나. 근데 이 회사는 차트 보시면 50주 최저가 있어요. 야, 근데 월봉 보면은 야 이게 5,000원, 6주차 등게 4만 원 갔다 좀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과거 5년 동안에 계속 올랐죠. 실적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내가 워낙 좋아하던 회사니까 잘 알죠. 네, 되게 오랫동안 잘 오르다가 올해는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별 문제 없으면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 50주 최저가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이번 실적이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투자자라면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이제부터 사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떨어질 때마다 마음 편하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새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았더니 올해 1년 내내 고생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지금도 그걸 네. 말은 참 쉬운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제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기다렸을 때 일단은 우상향이 가능한 기업이냐라는 거 가장 먼저 고민하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기다려도 되는 기업과 그게 잘 모르는 기업과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나는 기다려도 되는 기업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확신을 좀 가져도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사실 과거에는 가격 메리트가 지금처럼 높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금 더 기다리자,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지금 당장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좋게 보면서도 떨어질 때마다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QOQ로 올라가죠. 그렇지만 뭔가 엄청나게 급 반전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내년을 보고 접근하는 기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는 제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정도에 사서 내년 연말 정도에 팔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 좀 천천히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질러야 될 때 꼭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뭐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면 질러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실적이 뻥 터질 때 질러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알 수 없죠, 우리도. 네. 두 번째는 나이스 정보통신.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 한 번만 보세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도 한 번만 보시면요. 일단은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회사는 벤사예요. 벤 업계 1위로서 4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 처리 건수가. 혹시 그거 켜주실 수 있으세요? 4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이요.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네. 4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 보시면 그래프 한번 쭉쭉 눈으로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 보시면 처리 건수가 계속 올라가요. 거기다가 MS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 1분기, 2분기, 4분기 되게 찔끔찔끔이죠. 0.1%포인트씩 MS가 계속 올라갔어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림 3번 보시면 이 회사의 순현금은 시가총액이랑 비슷해요. 물론 별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맞긴 하지만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40% 정도 됩니다. 재무구조 좋고요. 매년 성장하고 있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PER 10배 안 되는 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7.9배예요. 싸죠. PBR도 1배고요. EBITDA는 0.1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싸고요. 매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매출액 그로스 20.4% 올랐습니다.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일단 온라인 쪽에서는 고성장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오프라인 저희가 밖에 나가서 카드를 긁었을 때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영업이익 기여가 높아질 수 있는 회사예요. 그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과거에 계속 언급드렸거나 아니면 제 자료에 넣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좋아지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거래 건수가 YY로 10% 넘게 집계됐습니다. 이번 3분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4분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3분기 놓고 봤을 때 7월달, 8월달 대비 9월달에 급격히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났거든요. 이건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체감하실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고 10월달도 역시 9월달과 비슷하게 오프라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1월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일단 저평가되어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도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 부각되면 주가가 올랐다가 위드 코로나가 좀 아닌 것 같다. 코로나가 다시 좀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진다. 그럼 다시 주가 떨어졌다. 약간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모르는 것도 없었고. 네. 가장 포인트는 하여튼 벤 있잖아요. 오프. 네. 오프라인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인데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거네요. 네,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매년 성장하는 기업. 길거리 많이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코로나가 좀 왔으니 벤 결제는 엄청 늘어나겠네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접근하셔도 되는 기업 같아요. 실적은 계속 좋을 테니까요. 아마도.
그리고 리노공업 말씀드릴게요. 자, 리노는 정말 제목에 제가 쓰고 싶은 말 적어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지 궁금해요. 그 말은 겁도 나. 네. 그래서 오늘 아침 모닝 미팅 시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데 모르겠다고. 네, 처음 그렇게, 들었어. 네. 왜냐면 이렇게 좋아요. 근데 계속 좋으니까 저 역시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계속 좋을 수가 있나? 제가 틀렸다면 대박이고요. 맞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도 YOY로 영업이익 성장률이 56.8%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성장하지? 이제 회사 적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계속 지금 2년 동안 원래 한 15%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회사라고 계속 10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높았을 때 YY로 막 80% 성장할 때도 있고요. 뭐 보통 한 50%씩은 그냥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밌는 건 OP 마진이 제가 이 회사를 계속 강조했던 게 과거 10년 OP 마진이 35%에서 6%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OP 마진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전부 다 있는 거고 거기다가 원가에 대한 판가 전이도 가능하고 기술 경쟁력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실적 나오고 있는 게 40% 넘게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유는 심플해요. 뭐냐면 과거에도 리포트에 계속 직업도로 똑같은 단어 넣었는데 저희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디바이스, IT 디바이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수록 R&D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R&D 단에서 사용되는 리노공업의 IC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회사가 매년 성장하는 거고 최근에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R, AR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가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리노공업에는 얽혀 있어요. IT 디바이스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리노공업의 IC 테스트 소켓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전방 고객사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보통은 통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일단은 칩들을 많이 개발했던 건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IT 디바이스에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전방 고객사가 확대되는 듯한 느낌? 그 전방 고객사의 고객들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R&D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좋긴 좋은데 진짜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역성장을 할 만한 회사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게 솔직히 해서 뭐 삼성전자 말도 아니잖아 이게 지금. 네, 삼성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파격적인데 아니, 뭐 이건 삼성전자라는 아니 어떤 분들이 리노는 오해하더라고. 뭐 전자 때문에 이렇다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닌 거 맞지? 그냥 무관하다고 말씀드려도 무관한 이건 크게 다를 거 왜 없을 것 그런 같아요.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리노와 네. 삼성전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네,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외에 있는 대형 IT 기업들 있잖아요. 퀄컴 같은 회사가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비메모리 업체들이 관련이 그러니까. 있어요. 고객사를 리노가 밝히진 않기 때문에 뭐 몰라요. 자세히-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네. 진짜인 거야? 네, 뭐 근데 저희가 알만한 대형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고객사일 거예요. 그래서 국내 대형 메모리 업체랑은 크게 무관해요. 참고로 리노공업의 매출액의 97% 정도가 비메모리 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메모리랑 크게 상관없고요. 삼성전자랑은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는 게 네. 비메모리가 엄청 좋으니까 네. 당연히 전 새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이 뭐 전자 얘기를 하시길래 전자 실적과는 그렇게 별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객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겠죠 거기도. 네, 고객이겠지만 리노공업의 실적을 이렇게 움직이는 변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계 기업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럴 때일수록 그냥 백투더 베이직으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적이 오르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들 계속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말했는데 네. 다들 별로 안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조용히 있으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안 실적보다는 맞죠. 좀 약간 이런 거죠.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된 건 뭡니까? 네. 이런 논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괜찮아요. 이미 안 좋을 걸 알고 안 좋게 나왔고 이번 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기업들 우리- 그런 기업들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정홍식 연구원님, 네. 우리가 10년을 봤는데 네. 그랬나요? 결국 숫자를 많이 쫓아가지 않았나요? 숫자를 길게 봤을 때 숫자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 아이러니인데 이 시점의 문제인데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그쪽에 집중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어떤 변동성이 안 끝났을 때 믿을 건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믿을 거는 그거밖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넌 왜 그렇게 말하면서 전자는 그렇게 말하냐? 전자 숫자가 더 안 좋아질 거를 보니까 저희는 이러는 거고 그 차이 아닌가요? 근데 리노 같은 거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아까 이제 순간적으로 쭉 말한 게 좋으니까 지금 특히 저희 언제까지 좋을지 몰라서 그런 나이스 정보 거예요. 통신도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싫어해 나이스 거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내가 항상 그래도 별로 얘기는 안 하는 편인데 아침에 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있다 했더니 뭐 요즘 뭐냐면 왜 이유가 뭐냐 해서 내가 아니 10% 이상 증가율 나왔다니까. 그리고 대한항공은 영업이익률이 18%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화물 환불 18%면 네. 어마어마한 그쵸, 환불이 숫자잖아요. 모든 걸 대형사가.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지금은 그런 타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네. 뭐 엄청 다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나고 사다 보면은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애들이 밑에가 단단하고 결국 네. 언젠가 또 알아봐주면 주가 움직이고 그랬지 않나 싶어서. 네. 저는 진짜, 네, 항상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길게 놓고 봤을 때. 근데 올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올해는 좋은 기업들이 다 하나같이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은 네. 이렇게 하지만 내가 봤을 때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 속으로 힘들죠. 신중호랑도 한참 얘기했는데 네. 말 좀 자제해라 이제 왜 말하냐면 성질들 다 짜증 나거든. 올해 뭐냐면 근데 결국 이번에도 의미 있었던 게 하이스 같은 게 PBR로 역시 싸지니까 네. 버티더니 9만 원대 딱 돌리더라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밸류와 이익을 봐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이것도 바이콜 그러면 나이스 정보통신 네, 아침에 하나와.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일단은 그냥 네. 둘 다 실적 그냥 체크해서 바이콜 거보다 이렇게 해놓을까? 셈 종목 다? 네, 뭐 괜찮습니다. 셋 다. 어떻게 할까 그냥? 네, 셋 다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좀 좋은 종목은 바이콜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랬는데 바이콜 한 다음에 셋 중에 뭐 할까요? 일단 다나와가 가장 접근하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높은 거고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셋 다 큰 문제 없이 내년에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던 회사들이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